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대학원 이게 제가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석박사 과정애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교수님 왜 꼭 미국하고만 동맹을 맺어야 됩니까? 중국하고도 동맹 맺으면 안 됩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해줘요.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이 동맹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쉽게 좀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 저는 결혼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만남이 이루어져서 각자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롭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는.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 구속을 받게 돼 있잖아요. 자율성의 제약을 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면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고 싶지만 자제하고 하고 싶지만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가정이라는 아주 소중한 행복을 꾸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이라는 소중한 행복을 갖는 것과 거기에 따라서 그 대가로 자율성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자율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율성 제약을 받기 싫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럼 결혼 안 하면 되죠. 동맹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미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을 맺는 순간 동맹을 맺은 동맹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율성 제한입니다. 그 대신 뭘 얻느냐? 확실한 안전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게 동맹이에요. 근데 나는 자율성 제약받고 싫으니까 나는 뭐 간섭받기 싫어. 자율성 제약 싫어. 그럼 동맹 안 맺으면 되죠.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율성 제약을 가지고 자꾸 막 동맹을 긁고,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만 그렇다고 해서 한미 동맹 간에 우리만 자율성 제약을 받느냐? 아닙니다. 미국도 제약을 받아요. 미국도 한국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맹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어떤 자율성 제약에 대한 문제를 감수하면서 이런 어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동맹이라는 걸 맺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맹이라는 걸 아무나 맺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맹을 맺는 것도 다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동맹을 맺으려면요, 결혼할 때 아무 남자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선 생각이 같아야 되고, 정말 건전해야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하고 평생 같이 해야 될 수 있는 이념이 같고 생각이 같다.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맹도 똑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가치와 이념이 같아야 됩니다. 이 가치와 이념이 다르면요, 동맹을 맺는 순간 상대적으로 강대국에게 약소국이 종속이 되버려요. 지금 중국과 우리하고 지금 가치와 이념이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국은 공산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시장경제입니다. 저쪽은 시장경제를 흉내낸 국가경제예요. 독재경제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와 이념이 다른 나라가요, 동맹을 맺을 수도 없지만 맺는다 하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치와 이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동맹을 맺는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서로 이해관계가 적어야 됩니다. 왜? 이해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동맹을 맺어도 티닥티닥 싸우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둘이서 계속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으면요, 니 끈이 내 끈이 하고 하면 오래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이해관계가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는 건요, 가까이 있는 나라일수록 이해관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원조 근공의 원리가. 그렇죠. 그게 바로 좋은 말씀하실 때 원교 근공의 어떤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이 우리가 외교를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경계를 하고 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까이 있을수록, 거리가 가까이 있을수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중국하고는 이어도 문제도 있죠. 동북공정도 서해 공정 문제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 문제도 아직 안 풀렸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5천년 동안 외침을 당한 게 937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937회 중에서 중국으로부터 외침받은 게 몇 퍼센트입니까? 98%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그냥 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냥 공물 갖다 바치고 공령 갖다 바치고 해가지고 그냥 유지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어떤 동맹을 맺을 때는 분명히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미국이 그래도 우리하고 가치와 이념이 같고 이해관계도 좋고 더 중요한 거는요, 동맹을 맺을 때 이왕 맺을 것 같으면 강한 나라하고 맺는 게 맞는 거예요. 나의 수익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짱하고 내가 가까이 지내면 나머지 놈들이 나 잘 건드리고 못 건드리잖아요. 근데 짱 2도 아니고 짱 3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면 건드립니까? 안 건드립니까? 건드리죠. 네. 알죠? 네.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그거예요. 지금 그래도 명치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어디냐? 저는 당연히 미국. 앞으로 저는 100년 이상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중국이 뭐 G2 이렇게 가지고 뭐 미국을 뭐 곧 따라잡을 것처럼 그렇게 막 공갈치고 뭐 중국에 굴종돼 있는 그런 어떤 그 인사들이 뭐 중국에 과대평가해 가지고 뭐 2050년 되면 미국을 뭐 따라잡느니 전부 다 그거는 기만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시진핑이가 그랬잖아요. 2050년이 되면 미국의 군사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겠다. 중국이 시진핑이가 실토를 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미국의 군사력을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군사력을 견제할 정도의 수준에 가겠다. 이게 뭡니까? 견제라는 건 3분의 1 개념이거든요. 지금은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2050년도에 3분의 1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요, 미국은 가만히 있고 중국만 지금처럼 열심히 가면 돼요.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은 더 빨리 가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제 말로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좀 쑥스럽고요. 그래도 군대에 좀 오래 있으면서 작전을 함께 한 사람으로서 군사력 측면에서만큼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은 군사력으로 보면 10대 1입니다. 그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무력 충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드려요. 더 많이 나가면 나중에 중국에서 막 컴플레인 할까 봐. 전문가로 저희가 그래서 아까 결론적으로 아까 좀 뭐 말씀하신 분이 중국과의 문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동맹은 미국과의 동맹이잖아요. 확실히 정해졌죠. 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은 동맹이 아니라 협력관계예요. 협력관계입니다. 이 협력관계라는 것은 아까 동맹은 뭐라 했습니까? 결혼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 협력관계는 친구관계예요. 뭐 가까이 있는 친구도 있고 먼 친구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아쉬운 거 없고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 친구관계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력관계에 있는 중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을 같은 라인에서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우리가 일부러 각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각 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심리적인 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선은 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각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더더욱이 없는 것은 굴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친구 사이에 무슨 굴종이 있습니까? 조폭도 아니고. 이 정권은 지금 중국에 지금 굴종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죠. 왜 친구 사이에 굴종을 합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중국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굳이 가슴을 필요는 없지만 굴종적으로 대할 필요도 없다. 당당하게 대해야 된다. 이게 제 중국과의 관계에서의